그것을 YA, YB라고 했을 때 A가 B를 봤을 때 또는 B가 A를 봤을 때 가장 자기보다 높았을 때가 2Y0까지 높대요. 무슨 소릴까요? 이런 관계죠. 이런 관계예요. A와 B 사이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 파도가 싹 지나갈 때 여기다 그려볼게요. 제가 뭐 가령 이렇게 갔다면 이렇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얘가 높이가 플러스 Y0일 때 얘는 높이가 얼마? 마이너스 Y0가 된다면 얘가 얘를 볼 때 얼마로 느껴져? 2Y0로 있다고 느껴질까? 아니야. 그러니까 A와 B의 간격은 어때요? 제가 지금 자르는 게 뭐죠? 2분의 파장씩 자르는 거 아니야. 2분의 파장에 지금 몇 개가 들어가 있어? 3개가 들어가 있듯이 홀수개가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홀수개. 알았죠? 그래서 자, 니은번. 파장의 정수배라는 건 2분의 파장에 짝수배 들어있다는 얘기잖아. 홀수배가 들어가야 되니까 니은은 틀린 거죠. 예. 그 다음에 디귿번. 바로 이거죠. 얘가 높은 곳에 있을 때는 낮은 곳에 있어. 이 소리잖아요. 아, 맥을 같이 하는 문제구나. 그래서 이 문제도요. 아, 이게 무엇을 묻는 거구나. 파동이 지나간다는 얘기고 거기서 이러한 특징을 갖는 조건은 A, B가 어느 정도 간격이어야만 합니까? 이걸 묻는 거니까 사실 어려운 문제는 아닌 거죠. 우리가 익숙했던 상황을 거기서 약간 다른 것을 물음으로써 조금 당황하게 만드는 것 뿐이지 문제 자체가 어려운 건 절대 아니거든요. 이것도 괴물 같은 문제는 아니네요. 정답은 이건 4번이 되겠습니다. 18번 문제입니다. 자, 광전효과 문제죠. 광전효과 문제에선 포인트는요. 자, 무엇으로 때립니까? 자, 광양자 빛으로. 자, 어디에? 금속에 있는 뭐를 때려요? 전자를 때립니다. 그럼 금속이 요구하는 최소한의 에너지인 이람수를 제하고 남는 에너지를 갖는 최대 운동 에너지의 광전자가 튀어나오는 거죠. 자, 그럼 문제에서 지금 설정된 상황은요. A, B, C라는 그 금속 3개를 바꾸어 가면서 빛을 비추자라고 했어요. 그럼 이런 틀을 갖고 계셔야 돼요. 자기 나름대로. A와 B와 C가 요구하는 에너지를 보니까 얘는 이런 에너지를 갖는 최소한 광자가 내 그 안으로 들어와줘야, 전자를 때려줘야 내 안에서 전자가 나온다 이 소리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 에너지를 갖는 지금 광자를 비췄냐고 했냐면 3W0보다 작은 단색광을 비췄답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리고 A로 만든 금속판에 3W0보다 작은 어떠한 에너지를 갖는 광자를 때렸대요. 그럼 생각해 볼게요.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를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래프가 이렇게 돼 있어요. A 금속에 어떠한 빛을 때렸는데 이렇게 돼 있대요. 무슨 소리입니까? 이걸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정지전압. 이걸 뭐라고 그래요? 우리 최대 광전류. 그 말은 뭐야? A 금속에 그 빛을 때렸을 때 전자가 이런 전류값에 비례하는 전자가 나오고 그리고 방해를 해가지고 반대편 극판에 도달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정지전압이 이 정도라면 이 정도에 비례하는 최대 운동 에너지를 갖는 전자가 나오고 있다는 얘기거든. 더 쉽게 말해서 나왔다 이거 나왔다. 그러면 비춰진 빛을 구성하는 광자는 이 금속의 이람수보다는 적어도 어떻다? 크다. 예를 들면 3W0보다는 작지만 이거보다는 크다는 건 예를 들면 얼마 정도? 2.5W0 정도라고 합시다. 여기서 나오지 못하겠죠. 당연히 B에서 나오지 못하겠고 C에서 나와 못 나와? 2.5W0로 비추면 나오죠. 어떠한 값에 비례해서 이 둘의 차이에 비례해서 얘가 한 0.5W0의 에너지를 갖는 광전자가 나오는 실험이라면 여기서는 얼마? 1.5, 3배 정도 큰 예를 들자면 이거죠. 그러면 C에서 나오는 전자를 멈추기 위한 전압은 A에서 나온 전자를 멈추기 위한 전압보다 더 어때야 돼? 3배 더 커져야겠죠. 이런 경우라면요. 그러니까 여기다 같이 그려볼까 그냥? 더 멈추기가 힘들어 이거요. 이런 식으로. 이게 바로 C에서 나온 결과란 말이죠. 그러니까 A에서 나온 결과하고 비교했을 때 정지전압이 일단 커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B에서는 전자가 나오지 않으니까 B 그래프는 그냥 사실은 그림을 그린다는 게 좀 무의미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렇게 이 축을 따라서 이렇게 누워있는 형상의 그래프 안 나오니까요. 또 어렵지 않은 문제가 되겠습니다. 18번의 정답은 5번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자, 19번입니다. 19번은 20번 문제와 더불어서 오답률이 굉장히 높았던 문제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19번 문제 역시요. 우리가 힘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뭡니까, 여러분? 문제를 보실 때 힘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뭡니까? 합력입니다, 합력. 자, 합력. 굉장히 많이 강조해도 학생들은 문제 풀 때 이걸 잘 적용하지 않는 습성이 또한 있어요.
합력이란 무엇입니까? 어떠한 내가 보고 있는 물체 질량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질량을 갖는 물체가 가속 운동할 때 그 가속도와 질량을 곱한 만큼 가속도의 방향 쪽으로 작용하는 힘 하나를 일컫는 표현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 합력은 그 물체의 외부에서 동시에 주어지는 여러 힘들로 우리가 힘들이 있을 경우는요. 그것들의 합성으로 표현될 수도 있겠죠. 어쨌든 간에 그 가속도와 질량을 곱해서 그런 힘 하나를 받는 듯하다라고 판단하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문제에서 준 조건이 뭐냐. 여기 있던 물체가 처음에 진입 속도가 얘도 V였고 얘도 V였답니다. 근데 마찰이 있는 곳으로 온 거죠. 사실 이 상황은요. 평가원 문제 기출문제입니다. 올해는 아닙니다. 작년도요. 네. 자, 그럴 때 상황은 똑같은 상황을 내고 묻는 것만 올해 싹 바꿔서 물었어요. 약간 더 정량적으로. 예.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끼익 멈추는데요. 중요한 사실은 이 밑에 물체가 간 거리보다 위에 물체가 간 거리가 좀 더 많답니다. 이게 많답니다. 이게 작년도 9월 평가 문제였어요. 예. 자, 중요한 것은요. 얘도 등가속 운동했고 얘도 등가속 운동했다는 거죠. 그리고 얘가 등가속 운동한 거리 ES 가서 멈췄을 때 얘는 좀 더 많은 거리를 가서 3S 가서 멈췄다는 거였습니다. 제가 작년도 이 문제 풀이할 때 해설 강의할 때 자, 저는 이것을 속도 시간 그래프로 그려서 여러분한테 해설해 드린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거든요. 그때 어떤 식을 세워서 막 이렇게 어렵게 푸는 여러 가지 해설도 있었지만 저는 가장 그 빠른 방법이 속도 그래프를 먼저 그려봐라.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기 때문이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바로 이렇게 느려졌다라고 하는 기울기의 차이. 다시 말해서 뭐가 다르다? 가속도의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항상 제가 이 힘과 관련된 문제 풀 때 여러분한테 본능적으로 써놓으라고 하는 식이 있어요. 합력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라는 거지. 그리고 위에 있는 물체하고 아래 있는 물체 라벨 있죠. 네임. 이름을 적어두세요. 이렇게요. 질량이 주어진 바에 의하면 1대2라고 여러분 되어 있잖아요. 그거 문자 안 써도 좋으니까 1대2라고 적어두시고요. 그럼 요게 이렇게 느려진 게 뭐야? 이렇게 느려진 게 짧은 거리만에 느려진 게 누구야? 이게 짧은 거리에 느려진 게 B죠. 그 다음에 좀 상대적으로 긴 거리만에 느려진 게 누구예요? A잖아요. 여러분 요 가속도 혹시 몇 대 몇인지 금방 읽을 수 있을까요? 이 면적이 이 빗금친 삼각형의 면적이 2대 3이라는 얘기는요. 요 멈추는 시간의 비가 2대 3이라는 얘기고요. 기울기는 그것의 반비례하니까 3대 2잖아요. 그럼 요거 3이면 어떻게 되죠? 기울기가 요게 얼마예요? B가 3이면 요게 얼마? 2라는 거 알 수 있죠? 요거 3대 얼마? 2라는 거 알 수 있잖아요. 아, 더디게 느려졌으니까 가속도 작겠죠. 예, 그러면 요거 곱했을 때 합력이요. 몇 대면 나옵니까, 여러분? 물론 2대 6 할 수도 있지만 그냥 비율적으로 말해서 뭐예요? 1대 얼마 나옵니까, 여러분? 3 나온다는 거 알 수 있죠? 그럼 제가 표시하는 거 잘 보세요. 지금부터 쭉 하고 느려질 때 지금부터 제가 표시하는 거 좀 진하게 얘는 운동 반대쪽으로 1 정도 힘을 받은 거죠. 느려졌으니까. 여기 마이너스 붙여야겠네. 그치? 느려진 물체는 운동 반대쪽의 합력이니까. 누가 그 물체에게 그 힘을 줄까요? 얘하고 직접 다 있는 이 물체가. 이 물체가 얘에게 이렇게 밀어준 힘이 있으니까 얘는 가다가 멈춘 거란 얘기지. 그게 얼마? 1 정도다. 그럼 제가 1이라고 써볼게요. 1이다 이렇게 쓸게요. 그럼 작용만 있어요? 반작용이 있잖아요. 위에 물체가 아래 물체에게 앞으로 이렇게 밀어주는 힘도 얼마와? 1이 오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는 전체적으로 합친 결과가, 힘들어 합친 결과가 운동 반대로 3 받은 것처럼 보였다는 것은 비록 위에 물체가 이 아래쪽 물체를 앞으로 1로 밀어주고 있지만 바닥이 이 물체를 이쪽으로 더 강하게 느려지라고 밀어주기 때문이잖아. 요거 두 개의 결과가 마이너스 3이 나오려면 바닥이 준 힘 얼마가 돼? 4가 돼야 될 거 아니야. 금방 나오죠. 그러면 이 경우에 요 마찰력도 운동 마찰력이고 요 마찰력도 운동 마찰력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쓸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딱 얘기했을 때 이 물체가 받은 요 마찰력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주어진 바에 의하면 μ1과 이 물체의 질량 G, 요 누르는 힘 곱해서 요게 1 정도라면 이게 놓을게요, 제가. 1이라고. 이 물체가 받은 운동 마찰력 4라는 것은 바닥과 물체 사이의 마찰계수 그리고 눌러주는 물체가 2개잖아. 2개의 무게로 누르잖아. 그러니까 여기다 뭐 써야 돼? 3mg 쓴 게 얼마? 2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μ1과 μ2의 비가 몇 대 몇쯤 되겠습니까? 나눠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럼 이거 그대로 나눠볼까요? 이렇게요. 그렇죠? 예.
아, 2가 아니구나. 여기 2가 아니구나. 그쵸? 여기 4구나. 그치? 4. 네, 4. 이렇게. 4 쓴다면요. 어때요, 여러분? 뮤1이 1이라면요. 뮤2는 얼마다? 3분의 4다. 그런데 요걸, 여기다 3분의 4를 넣고 여기다 1을 넣으면 어떻게 돼? 이거는 얼마가 돼? 4분의 얼마가 돼? 3이 되잖아. 상대적인 비교니까요. 뭐 우리가 숫자를 1이라고 두건 F라고 두건 4라고 두건 4F라고 두건 결과는 차이가 없잖아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 정답이 2번인 걸 찾으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작년도 제 해설 강의 들으신 분들, 그리고 학력이 중요하다는 제 설명, 제 수업 많이 들으신 분들은 자,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었을 문제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그리고요. 마지막 문제 20번 보겠습니다. 20번. 20번 문제도 제가 개념 교재 있어요. 개념 교재. 우리 같이 풀었던 개념 교재에서 사실 그 교육청에서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에게 낸 문제였어요. 사실은요. 이거 제가 기억합니다. 이거. 제가 이 문제 풀면서 많은 학생들이 질문도 많이 했고요. 똑같은 문제예요. 똑같은 문제예요. 사실. 그런데 문제 포인트를 잡아내실 때요. 포인트 잡아내실 때 전략이 중요하잖아요. 어떤 문제가 나고 안 나고 EBS에서 나고 안 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전략이 뭡니까? 이 회로 문제 전략. 변화하는 상황에 대한 회로들을 그려라. 제가 항상 강조했죠.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처음에는 A, C를 지나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A를 지난 놈은 C를 지난다. 이렇게만 잡아주세요. 이렇게. 처음에. 스위치 닫으면 어떻게 돼요? 네. 스위치 닫으면 A 지나고 여기 밑에 이제 B가 이제 연결되는데 문제 조건이 A, B가 같은 저항이래요. C는 모르겠대요.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그리세요. 자, 그리고 이때 포인트가 A에서의 포인트 전력 소비에 대해서 알려줬는데요. 얼마라고 했냐면 10초 동안 16주를 소비했대. 10분의 16이니까 얼마야? 초당. 얘 1.6W고 얘는요? 10초 동안 여기서는요? 10초 동안 16에서 25를 즉 다시 말해서 얼마야? 9주를 소비했으니까 0.9W. 그럼 느낌 딱 와야지. 뭐가 와야 돼? 뭐가 와야 돼? 저항이 정해져 있다면 보세요. 전압이 2배 증가함이 있죠? 전류도 2배 증가할 거예요. 얘가 받는 전압이 예를 들어서 2배가 증가했다면 전류도 2배 증가할 거 아니야. 그럼 전력은 몇 배 증가해? 4배 증가하잖아. 또는 여러분 이런 거 기억하시죠? 이런 거 기억하시죠? 소비 전력을 표현할 때 VI도 표현되지만은 R분의 V제곱 이런 공식들 다 기억하시죠? 전압이 2배 되면 전력은 4배 되잖아. 그럼 여기서 여러분 이 숫자의 느낌 오세요? 16과 9 오시죠? 다 제곱수의 어떤 정수에 4의 제곱, 3의 제곱이야. 다시 말하면 느낌 빡 잡으셔야 될 게 얘가 받는 전압이 여기서 4V 정도였다면 여기서 몇 볼트다? 3V가 된 거구나 딱 오시면 됩니다. 됐나요? 그리고 문제에서 1.6W가 소비되려면 흐르는 전류 나오죠. 얼마? 이거랑 곱해서 1.6이 나오면 되잖아요. 0.4A가 흐른다고 하자 이거죠. 그럼 여기선 3V에 뭘 곱하면 0.9가 돼요? 0.3이 흐르겠지? 이렇게 하면 되죠. 그리고 얘하고 얘는 저항이 같다는 조건 때문에 여기도 0.3이 흐르겠네요. 됐습니까? 여기 얼마 흐를까요? 0.3 두 개의 합이 흐르겠죠? 여기는 0.4가 흐르겠고요. 이렇게. 됐나요? 자, 그런데 포인트가 딱 무엇이냐? 0.6이 흐르는데. 자, 어떤 포인트를 잡을 수 있을까요? 요게 3V면, 자, 지금, 요게 0.6이 흐르는데요. 여기서 C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얘기 할 수 있어요. C라는 놈은 어떤 놈이에요? C라는 놈은. 여기에서 이쪽의 전압이 1V 덜 갔다는 건 C에게 전압이 몇 볼트 더 갔다는 얘기지? 1V 더 갔다는 얘기죠. 그럼 C라는 놈의 저항에 대해서 우리가 이러한 정도의 생각을 할 수 있어요. C는 이런 놈이야. 어떤 놈이야? 1V를 더 가져갔어. 이쪽보다 이쪽에서. 왜? 얘가 1V를 덜 받았으니까. 1V를 더 가져간 C에게 흐르는 전류가 얼마? 0.2가 더 증가했어. 0.2가 더 증가했어. 그럼 C에 대해서 여러분 뭐가 판단됩니까? 저항이 어느 정도다? 5오hm 정도라는 게 판단이 되시죠? C가 저항이 5야? 얘가 5ohm이야? 그러면 요거 두 개 곱하면 뭐야? C가 받는 전압이 되잖아. 몇 볼트예요? 2V. 그치? 여기도 5ohm이니까 얘가 받는 전압은 몇 볼트야? 3V네? 그렇다면 C에서 전력 소비는 전압과 전류를 곱해서 0.8W에서 전압과 전류를 곱해서 얼마가 되면 돼? 1.8W로 뛰면 될 거 아니야. 그 보기가 뭡니까? 0.8W에서 1.6W로 뛰는 게 뭡니까? 보이는구나. 5번이네요. 그쵸? 5번. 그래서 우리가 요 분석에서 C의 저항을 찾는 것까지 요 20번 아마 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릴 수도 있겠지만 전략적으로
이렇게 분석하시는